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이젠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할 시기가 왔습니다. 3기 신도시를 분양받을 것인가, 기존 주택 급매를 잡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내용이죠. 오늘 내용 끝까지 들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탁드리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멤버십 회원분들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 마련하실 때 궁금하신 거 저희가 그냥 따로 요금 안 받고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요즘 멤버십 회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신 게 무엇이다? 바로 3기 신도시 기다릴까요? 급매 살까요? 예요. 솔직히 이거 답변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특히 이런 고민을 누가 많이 하시냐? 그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하남, 미사 그냥 급매 살까요? 교산 분양받을까요? 왕숙 분양받을까요? 남양주 다산 신도시 살까요? 기흥역 주상복합 살까요? 용인 플랫폼시티 분양받을까요? 과천 레미안 슈루 살까요? 과천지구 분양받을까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습니다. 3기 신도시냐 기존 주택 매수냐, 솔직히 올해 1분기는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출퇴근 거리 비교해보고 내가 원하던 집이 싸게 나온 급매가 있다면 사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대부분 기존 주택을 구입하셨습니다. 그분들 만족도가 정말로 높아요. 자, 근데 지금은요, 상황이 또 달라요. 1월달, 2월달하고 지금은 완전 다른 상황이에요. 접전 대비 한 10에서 15% 정도 반등을 했죠. 그리고 5월 들어서 이게 좀 더욱더 이제 두드러지는데, 한번 거래가 되다면 그 다음 실거래로 점프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호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딱 확신하기 어려운 금액대 매물이 많이 있다는 거, 그것이 수요자를 더욱더 갈등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언론에서 3기 신도시 이야기가 서서히 나와요. 토지 보상이 끝난 신도시가 계속 늘어나고, 올해 중에 착공하는 곳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LH에서 주택 품질 높이고 3기 신도시 속도에 박차를 가하겠다. 원래 이게 전 정권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에서 공급 확대 모델을 늘리기 위해서 3기 신도시 적극 활용하고 있죠. 또한 교통대책도 잘 수립될 것 같아요. 선교통 후입주 원칙이라 해서 2기 신도시처럼 아파트 다 입주하고 나서 10년 뒤에 막 착공하는 게 아니라 미리 착공을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10년 만에 온 기회인데 기다린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자,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에서 25% 급매, 이미 1월 대비 한 1억 가까이 오른 집을 그냥 사버릴 것이냐, 또는 3기 신도시 민간 분양을 받을 것이냐. 근데 저는요, 요즘도 질문을 받지만요, 주로 기존 주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기존 주택을 더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질문자 대부분이 매수를 고려하는 기존 주택이 생활권가 맞아요. 그냥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인데 급매가 나와서 사고 싶은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 지역에 학교를 다니고 있고, 보통 전세로 오래 거주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고, 아무래도 직장 출퇴근까지 고려해서 전셋집을 구하다 보니까 그냥 그 집 살면은 지금 있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최악 당첨 가능성이 적은 분들이 있어요. 뭐 예전에 집을 산 적이 있었다든가, 이렇게 청약에서 우선적으로 되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도 기존 주택을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대출을 과하게 받지 않은 케이스에도 기존 주택 선택권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냐, 기존 주택이냐, 무엇이 더 괜찮냐, 가장 쉽게 저희가 답변 드리는 게 바로 회사 가까운 곳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도 3기 신도시 기다리는 것이 낫지 않나? 일단은 훨씬 저렴하고 신축이고 많이 나올 텐데, 자, 물론 저도 알죠. 저 3기 신도시 책도 만들고 사전청약 당첨자 많이 만들어 드렸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택 급매를 우선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 좀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쇼킹부동산 채널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기회보다 당장 보이는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하더라. 예를 들어 집값이 급락했어요. 폭락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폭락해서 내가 원하는 집을 싸게 살 수 있는데 욕심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더 큰 폭락이 오면 더 싸게 살 수 있잖아.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구입을 미루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 기회가 다시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예전에 헬로시티 역전세난도 그렇고 이번 1월달 2월달 급락세도 그렇고 그냥 내가 원하던 집이 정말 싸다 싶으면 그냥 잡으면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케이스는요. 더 좋은 분양을 위해서 분양을 미룬 케이스도 있어요. 예를 들어 2021년 초에 강일동에서 민간 분양이 있었는데 그때 분양가가 7억 후반에서 8억 정도였거든요. 그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둔촌주공 분양을 기다리는 게 어떨까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저는 그렇게 그냥 당장 보이는 기회부터 잡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은 둔촌주공이 분양을 하긴 할 건데 좋은 기회는 맞는데 언제 분양할지 어떤 분양가가 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실제 많은 분들이 둔촌주공 기다리셨으면 청약을 못 넣으셨을 겁니다. 뭐 그 당시에 분위기도 안 좋았지만요. 분양가가 국민평수 기준으로 13억이나 됐잖아요. 강일동 분양하고 5억이나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당장 보이는 기회를 잡지 않고 미래의 불확실한 기회를 노린다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죠. 자, 3기 신도시의 불확실성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분양 시기입니다. 자, 지금 내년부터 이제 민간 분양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 분양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 그리고 어느 정도 물량이 언제 나올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게다가 커트라인은 더욱더 몰라요. 내가 분양을 기다리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분양을 나만 기다리냐? 아니라는 거죠. 서울시내 동서남부 이제 수도권 전역으로 동서남북으로 3기 신도시 청약 대기 수요가 수십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동시에 집 한 채씩 들어갈 정도로 분양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냐? 그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예상보다 분양 물량이 많지 않을 가능성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대형 신도시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분할 공급하는 추세입니다. 왕숙 신도시도 공고를 나눠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죠. 또 하나 3기 신도시가요.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한 40% 거의 45에서 50%가 민간임대, 공공임대 합친 숫자의 비율이 되거든요. 유난히 임대 비율이 많습니다. 2기 신도시나 보금자리 주택에 비해서. 또 하나가 불확실성이 있어요. 지금 민간 분양 같은 경우는 이제 40% 이내에서 공급되기로 했는데 정부가 뉴홈이란 브랜드를 믿고 있잖아요. 이 뉴홈이란 브랜드가 좀 잘 나가는 기미가 보이니까 이것의 물량 확대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럼 공공분양 물량이 확대돼서 좋은 거 아닌가? 이게 그냥 일반적인 공공분양이 아니라 수익 공유형이나 또는 이제 분양 전환형 공공분양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일반적인 분양 물량이 적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추첨제 제도 확대로요. 이게 당첨이 복불복이 되어버렸거든요. 당연히 커트라인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가점제 비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절반 이하잖아요. 그리고 추첨제 비율이 더 많다 보니까 가점제인 커트라인은 올라갈 것이고 추첨제에서는 박이 터진다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청약에서 1인 가구나 4인 가구나 추첨제에서는 균등하게 기회를 받아요. 같은 무주택자면.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오는데 경쟁률이 높으면 나는 당첨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3기 신도시를 제가 권해드리는 경우는요.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거나 예를 들어 나는 교산 신도시를 원하는데 하남에 거주를 하고 있거나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왕숙 신도시를 노리고 있거나 그러면은 괜찮다 이거죠. 또 하나 60점대 후반에 가점을 보유하신 분 또는 2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들은 저는 3기 신도시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3기 신도시를 고민하시고요. 만약에 이 정도에 해당이 안 될 것 같다 그런 분들은 그냥 기존 주택 금매를 좀 열심히 알아보신 후에 3기 신도시를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또한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나올 겁니다. 일단 기존 주택은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분양가는 어쩐다? 최근 들어서 건축비가 많이 올라갔어요. 자, 예전에 검단 신도시에서 공급됐던 분양가 4억 4천 전원인데 최근에 4억 8, 9천 정도 나오고 있죠. 조만간 5억대가 나올 겁니다. 이제 4억대 공공분양 찾기 힘들 거예요. 자, 3기 신도시 분양가 당연히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일단은 3기 신도시 분양 스타트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왜? 주변 시세 대비 뭐 30%에서 35% 정도 저렴하게 공급을 했는데 그 당시에 주변 시세가 너무 비쌌거든요. 그 기준으로 스타트를 딱 하나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 뒤에 나오는 민간 분양은 그거보다 더 비쌀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싸지는 않을 거예요. 상황이 이런데 3기 신도시를 기다린다면
뭐 나쁘지는 않은데 저는 너무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죠. 입주까지 4년에서 6년 정도 무주택으로 거주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상담을 해보면 막 그분들은 막 10년 넘게 막 무주택으로 계셔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이제 열망이 되게 강하신 분인데 4년에서 6년 더 기다리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또한 최근에 전셋값도 다시 상승 추세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거주의 불안감을 느끼면서 완공만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걱정스러운 거는 가장 최악의 상황인데 이번에 하락장에서 금매도 못 잡고 3기 신도시도 떨어질 가능성이 무섭기 때문에 일단은 금매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자금이 제한적인 분들은요 3기 신도시가 맞아요. 예를 들어 보유자금이 한 1억에서 2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6억에서 7억 정도 주택을 사고 싶어요. 많은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보유자금 1억에서 2억 정도면요 만약에 3기 신도시를 받잖아요. 아까 입주까지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돈을 더 모을 수도 있고 또한 잔금 시점에 잔금 대출을 받아서 장기적으로 갚아 나갈 수가 있거든요. 보유자금이 적다면요 3기 신도시가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전히 수도권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25% 매물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거리가 꽤 떨어진 외곽은요 마이너스 30%도 있어요. 아니 쇼킹 부동산에서 3기 신도시보다 거리가 더 외곽에 있는 지역은 사지 말라 그랬는데 그 외곽이요 교통 호재가 있으면 괜찮다 말씀드렸습니다. 호재가 있는 중에서도 아직까지 그 호재가 제대로 반영 안 되고 마이너스 30% 찍은 거 저희가 멤버십 영상에서 다뤄드렸지만요 찾아보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잡으셔서 내 집 마련 꿈을 이루시는 거 지금 시기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뭐 역전세 쓰나미가 온다, 세계 경제 침체가 온다, PF 대출 부실 확대가 온다. 자, 근데 이런 리스크 뭐 아무 일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요. 만약에 이런 리스크가 전체 현실이 되려면 지금부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나오게 되면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리스크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주택자도 큰 리스크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금매를 잡을 수 있는 거 금리 인하 전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정 그리고 3기 신도시 결정 복합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내 집 마련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지금 어떻게 될까요? 쇼킹 부동산 신간서적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 10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 잡는 법에 대해서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한 권으로 끝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에서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